저만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면의 칼날 무한열차 에피소드에서 랭고쿠 쿄조로가 혈기화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던 무한열차편 극장판이 넷플릭스나 왓챠 등 여러 OTT에서 풀리게 되면서 다시 보게 되었는데 역시나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혹시 기존의 결말이 아닌 다른 전개로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가상 시나리오로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쿄조로를 중점으로 다시 각색하는 만큼 기존의 주인공인 탄지로의 비중이 줄어들며 많은 변화가 생길 테니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 오류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무한열차에서 하연이 랩물을 퇴치하고 상현삼 아카자와 맞닥뜨리게 된 쿄조로와 탄지로 일행. 쿄조로는 상현삼의 표시와 엄청난 귀기를 느끼고 탄지로 일행들에게 싸움에 끼어들지 말고 있으라고 한 뒤 쿄조로 혼자서 아카자와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습니다. 아카자는 쿄조로의 엄청나게 강한 검술 실력에 반해 너도 오니가 되어라고 제안을 했죠. 하지만 쿄조로는 당연하게도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되었고 아카자를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카자 입장에서는 이대로 이사네를 죽이는 것은 너무나도 아까웠고 어떻게 해서든 혈기로 만들고 싶었죠. 전투가 조금 길어지자 이미 쿄조로의 한쪽 눈과 갈비뼈, 내장 등은 크게 손상이 되었고 이대로 가면 죽을 거라고 어서 오니가 되고 싶다고 말하라고 했지만 쿄조로는 오히려 더 투기가 강해지며 그 제안을 거절했죠. 쿄조로는 화염의호 5위 연옥을 사용해 아카자를 공격했고 아카자는 파괴살 아침을 시전한 후 쿄조로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렸는데 쿄조로가 아카자의 주먹에 배가 뚫리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때 아카자의 주먹에는 무잔에게 받은 피가 있었고 쿄조로의 복부를 관통하면서 그 피를 쿄조로에게 주입을 했죠. 상향급의 혈기들에게는 무잔이 피를 항상 가지고 다니게 하며 쓸만한 인간들을 혈기로 만들어오라는 임무를 내렸기에 주급의 임무를 혈기로 만드는 건 아주 큰 수확이었습니다. 쿄조로는 무잔의 피가 몸에 들어오며 이미 부상도 심했기 때문에 곧 정신을 잃게 되었고 아카자는 쓰러진 쿄조로를 들고 도망가기 시작했죠. 탄지로와 이노스케는 어떻게든 아카자를 쫓으려고 했지만 그들의 속도로는 절대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곧이어 쿄조로의 까마귀는 쿄조로의 죽음을 확인한 후 나라가 귀살대에 알렸고 귀살대는 쿄조로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다는 것에 다들 엄청나게 허망함을 느꼈죠. 특히 그 자리에 있었던 탄지로와 이노스케는 더더욱 충격에 빠져 자책을 했습니다. 그 시점 쿄조로는 한 도장에서 눈을 떴고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것도 없는 마치 사람이 지금은 쓰지 않는 도장의 느낌을 받았죠. 일어나 밖을 나가보니 한밤중이었고 아카자는 일어난 쿄조로를 보고 드디어 일어났나? 역시 강한 녀석이라 그런지 눈을 뜬 시간도 꽤나 길군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쿄조로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저 녀석이 누구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죠. 하지만 본능적으로 저 녀석은 나의 적이라는 게 느껴졌고 자신의 허리춤에 달려있는 칼을 빼내어 아카자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곧바로 아카자에게 제압을 당했죠. 아카자는 일단 지금은 혈기된 지 얼마 안 지났으니 저번처럼 싸우는 것은 무리라며 차차 몸의 감각을 익히며 완전한 혈기가 되었을 때 다시 싸워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아카자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쿄조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여긴 어딘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죠. 쿄조로는 일단 그 도장에서 나가 밖을 다녔고 인간들을 보자 엄청난 허기짐이 느껴졌습니다. 당장 인간을 잡아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 충동은 점점 심해졌죠. 그런데 그때 옆에서 한 혈기가 마주치게 되었고 그 혈기는 쿄조를 보더니 야 너도? 야 나도 라고 했고 쿄조로는 그 혈기를 인적 드문 골목길에 불러냈죠. 그 혈기는 쿄조로를 따라가 함께 인간을 유인해 잡아먹는 거 어떠냐고 낄낄거렸고 그러자 쿄조로는 자신의 칼로 순식간에 그 혈기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혈기의 목을 베어버렸던 것이었고 쿄조로는 그 혈기의 피를 마셨죠. 그러자 어느 정도 배고픔이 채워졌고 어쩐지 맛있다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혈기도 모두 인간이었던 자들이라 막상 먹었을 때 비슷한 맛이 났던 거죠. 쿄조로는 혈기가 되어 감각이 더욱 예민해졌기에 주변에 있는 혈기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고 그 혈기들을 전부 잡아먹으며 우마이! 를 외치고 다녔죠. 쿄조로는 원래 강했던 신체 능력에 혈기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마치 반점을 얻은 것 같은 전투력 상승이 되었고 인간보다 더 전투력 향상이 좋은 혈기들을 먹고 다녔기 때문에 더더욱 빠른 성장세를 이루었죠. 거기에다가
자신에게 익숙했던 화염의업을 사용했기에 전투의 정교함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혈기 사이에서는 어떤 미친 식성의 혈기가 나타나 혈기들을 잡아먹고 다닌다는 소문까지 들릴 정도였죠. 그러나 어느 날 쿄조로는 맛있는 혈기를 찾아 밤길을 나선 상황이었는데 지금까지 혈기와는 다른 꽤나 맛있어 보이는 혈기 2마리가 느껴졌고 곧장 그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탄지로와 이노스케, 제이치, 우주이 텐겐이 상현육 다키 규타로와 싸우고 있었죠. 쿄조로는 그들을 보고 뭔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했고 자신의 칼과 비슷한 느낌의 칼들을 사용하는 이들의 모습과 자신과 같은 느낌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하지만 일단 맛있어 보이는 혈기를 뺏고 싶지 않아 뛰어들었고 화염의 호흡으로 다키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규타로는 니놈은 또 뭐냐며 아까 여자 혈기도 그렇고 이 녀석도 그렇고 혈기가 왜 인간의 편에 서느냐며 화를 냈죠. 쿄조로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저 남자 혈기는 좀 강해 보이니 좀 더 집중해서 공격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쿄조로의 온몸에는 불꽃이 휘감기기 시작했고 쿄조로가 잡은 칼에도 불길이 옮겨붙었죠. 그 모습의 규타로는 피해 참격을 쿄조로에게 날렸고 쿄조로는 그 참격들을 전부 베어냈는데 규타로의 독이 든 피가 전부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뛰어가 규타로의 몸을 베어내자 베인 곳이 계속 불타오르며 세포를 태우기 시작했죠. 쿄조로는 전부 다 타버리기 전에 규타로의 다리를 잘라 피를 마셨고 혼돈이 오마이 상현의 피는 정말로 맛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때 재생한 다키가 오비로 쿄조로를 공격했고 쿄조로의 팔이 날아갔는데 몇 초 지나지 않아 다시 재생을 했고 화염의 호로 뛰어가 다키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리고 불길이 타오르며 고통스러워하는 규타로 역시 목을 베어버리며 둘을 소멸시켜버렸습니다. 쿄조로는 그렇게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가려는데 어디선가 기묘한 시선이 느껴졌고 뒤를 돌아보니 탄지로 렌과 우지 텐겐이 마치 귀신이라도 보는 것처럼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쿄조로 너 뭐야 살아있었어? 그 꼴은 혈기가 되어버린 건가? 라고 텐겐이 말했고 쿄조로는 이 녀석들은 누구냐고 물었죠. 탄지로는 울면서 죽지 않아 다행이라고 했고 뒤늦게 지원으로 온 사조 오바나이도 쿄조로를 보곤 믿을 수 없다며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들을 보고 있자니 쿄조로는 자신의 예전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자신이 귀살 때 염주였던 것, 어머니에게서 약한 자들을 지키라는 유언을 받았던 것, 아카자와의 싸움에서 패배 후 혈기가 되었던 것 모두가 기억이 났습니다. 쿄조로는 자신이 혈기가 되었던 것에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칼로 자신의 목을 베려고 했고 그 순간 오바나이와 텐겐이 빠르게 뛰어와 막아냈죠. 오바나이는 쿄조로에게 너 설마 인간을 한 명이라도 잡아먹은 거냐? 라고 물었고 쿄조로는 다행히도 아직 한 명도 먹진 않고 혈기들만 주구장창 먹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바나이와 텐겐은 서로 어떤 눈빛을 주고받더니 끄덕였고 일단 쿄조로를 어떻게 할지 한 거처를 마련해 모든 주들과 우부야시키 당주를 그곳에 불러 회의를 시작했죠. 귀살대 주들은 쿄조로가 죽지 않았다는 것에 모두 엄청나게 기뻐하면서도 혈기가 되었다는 것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쿄조로는 아직 인간을 공격하지 않았고 많은 혈기와 상현육의 혈기까지 퇴치한 전력이 있었기에 어떻게 처리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혈기라면 완전 혐오 그 자체였던 사조 오바나이나 풍주 사네미조차 혈기가 된 쿄조로에게는 공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죠. 쿄조로라는 인물 자체가 귀살대 내에서 실질적으로 모두를 이어줬으며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신념이 강한 사내였기 때문에 모두들 진심으로 쿄조로를 위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는 탄지로 역시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미 혈기인 네즈코를 데리고 귀살 활동을 해왔으며 네즈코는 인간을 먹지 않고 공격하지 않는 혈기였기에 탄지로의 의견도 들어보는 상황이었죠. 탄지로는 12개월의 피를 모아 타마요라는 혈기이지만 무잔을 싫어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분이 혈기를 인간으로 만드는 약을 제조할 수 있다고 말했고 아무래도 자신들의 동료였던 쿄조로를 죽이는 것보단 어떤 조그마한 방법이라도 있다면 거기에 희망을 걸어보고 싶던 주들은 그 타마요라는 혈기에게 도움을 청하자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쿄조로의 이야기를 타마요에게 편지를 써 전했고 타마요는 일단 한번 쿄조로의 상태를 보고 싶다고 했죠. 타마요는 쿄조로를 만난 뒤 인간의 피가 잔뜩 담긴 수혈팩을 나눠줬고 쿄조로는 그걸 마시더니 이것보단 혈기를 잡아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군 이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타마요는 엄청나게 당황을 했습니다. 쿄조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다고 당신네들을 잡아먹겠다는 건 아니라며 호탕하게 웃었죠. 일단 쿄조로의 몸에는 무잔의 저주가 담긴 세포가 있을 테니 그것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무잔의 저주를 벗어난 자신과 네즈코의 몸을 조사해보며 얻은 항체를 통해 제조한 무잔 저주 치료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쿄조로는 그것을 마신 뒤 특별히 별 차이를 못 느끼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 시각 무잔은 쿄조로의 몸속에 있던 자신의 세포를 통해 귀살대의 본부를 알아내려고 존버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타마요가 자신의 저주를 풀어버린 약을 만들었다고 해서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쿄조로가 그것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쿄조로를 통해 얻는 정보가 자신에게 들어오지 않았죠. 곧바로 무자는 쿄조로의 정보를 얻었었던 타마요의 거처로 혈기들을 보냈고 그들이라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수십 마리의 실력 있는 혈기들과 상현호 교코 그리고 상현 후보생인 카이가쿠가 몰려왔고 그곳에 있던 탄지로와 네지코, 타마요 유시로 그리고 혹시 몰라 따라온 연주 미치리는 엄청나게 당황했죠. 하지만 쿄조로는 걱정하지 말라며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는다면서 뛰어나갔고 곧장 화염의 호흡으로 수많은 혈기들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때 카이가쿠는 번개의 호흡을 사용해 쿄조로에게 덤벼들었고 쿄조로는 카이가쿠를 보고 보아하니 귀살대 출신인 것 같은데 불가피하게 혈기가 되었어도 지금이라도 귀살대 쪽에 합류해 혈기를 퇴치하지 않겠냐고 물었죠. 하지만 카이가쿠는 약해 빠진 귀살대부터서 뭘 하겠느냐며 나는 인간이었을 때보다 혈기가 된 지금이 훨씬 행복하며 인간들을 죽이는 것이야말로 내 소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번개의 호흡을 사용해 빠르게 뛰어왔고 쿄조로 역시 화염의 호흡으로 맞부딪혔습니다. 엄청난 충격이 주변을 휘몰아쳤고 하나의 머리가 공중으로 튀어올랐죠. 카이가쿠의 머리는 반쪽이 난 자신의 칼과 목 없는 몸이 보였고 번개의 호흡이 가장 빠른 검술이 아니었던가? 라고 말했습니다. 쿄조로는 호흡의 검술은 단련한 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며 호흡 간에 무조건 강한 것은 없다 라고 말했죠. 그때 교코가 몰래 숨어있다가 기습해 손을 뻗어 쿄조로의 몸을 수옥발로 가둬버렸습니다. 연주 미치루와 탄지로는 다른 혈기들을 상대하느라 쿄조로를 신경쓰지 못했고 교코는 이대로 저 귀살대 녀석들을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때 엄청나게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고 뒤를 돌아보니 속발이 쿄조로의 혈기술인 홍염에 불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쿄조로는 칼을 휘두르자 화염의 참격이 튀어나와 교코의 몸을 베어버린과 동시에 그 주변을 붉게 태워버렸죠. 교코는 고통스러워하며 불길을 털어내보고자 했는데 쿄조로의 혈기술은 홍염은 그동안 혈기들에게 수많은 동료들을 잃고 많은 인간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것에 대한 증오의 마음이 담겨 쿄조로의 그 마음이 꺼지지 않는 한 절대 꺼트릴 수 없는 불길이 되는 거였죠. 교코는 어떻게든 이 불길을 멈추려고 쿄조로를 공격해봤지만 이미 신체 능력 자체도 상현 수준을 뛰어넘은 쿄조로였기에 갈기갈기 교코를 베어버렸고 교코의 몸의 일부분을 섭취하며 더욱 힘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무잔히 보낸 혈기들 모두는 퇴치당했고 상현 5까지 퇴치한 쿄조로의 힘에 귀살대는 어떤 희망을 걸게 되며 시나리오 일부가 끝나게 됩니다. 쿄조로 같은 신념과 정신력이 강한 인물이라면 혈기가 되어서도 인간의 편을 들며 혈기를 대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전개를 짰는데 마음에 드셨는지도 모르겠네요. 다음번 시나리오에는 본격적으로 강력한 혈기들, 특히 라이벌인 아카자와의 싸움과 최종면을 그려볼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